주말 미팅 클럽 새벽 도서 짧은 리뷰 발표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새로 들고 나온 책이 이 책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나다. 윈터링. 저는 이 책을 읽고 제목부터 이게 뭐지? 얼어붙은 시간 속에서 희망을 찾는 법이라는 책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찬사가 있더라고요. 40번째 생일을 코앞에 둔 어느 날 남편이 굉장히 많이 아파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녀도 조차 건강이 악화되고 실직하고 남편은 면장염을 앓았으며 또 아들은 학교까지 거부하는 여러 가지 사태가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올라올 때 그녀는 직감했대요. 아,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구나. 윈터링이라는 말이 있대요. 윈터링이 동물이나 식물 등이 겨울을 견디고 나는 일인데 이게 이 추운 계절을 살아내는 거라고 하거든요. 겨울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거나 거부당하거나 대열에서 벗어나거나 발전하는 데 실패하거나 아웃사이더가 된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인생의 휴양기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휴양기를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도외시하고 무서워하며 굉장히 오기를 거부하는데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찬사를 받아서 제가 들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에 윈터링이란 말이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뜻이 있고요. 여기 해빙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는 군데군데 밤쯤 녹은 눈, 뒤덮인 대주위, 둥지에서 고개를 갸웃대던 때 까마귀는 깍깍 울고 느릅나무 꼭대기에서 풀꽃처럼 은은하게 그 아래 우리는 볼 수 없었던 겨울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사실 겨울을 자세히 쳐다보면 그 안에서 에너지를 모아서 다음에 봄에 활짝 피려고 하는 식물들의 의지를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윈터링이라는 책 제목에 서문에 프롤로그 중에 가장 가슴이 남는 게 있는데 이 윈터링이란 추운 계절을 살아내는 것이다. 겨울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거나 거부당하거나 대열에서 벗어나거나 발전하는 데 실패하거나 아웃사이더가 된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인생의 휴양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시기는 질병으로 인해 찾아올 수도 있고 사별이나 아이의 출생과 같은 큰 사건으로 인해 찾아올 수도 있고 또는 치욕이나 실패로 인해 찾아올 수도 있다. 겨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과도기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현실 세계와 어딘가 다른 세계 사이에 떨어질 수도 있다. 어떤 겨울은 우리에게 아주 천천히 살금살금 다가오는데 질질 끌어온 인간관계의 종결, 부모님이 나이 듦에 따라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돌봄의 부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줄어드는 확신 따위와 함께 온다. 어떤 겨울은 몸서리 치도록 갑작스럽게 온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겨울을 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따뜻하게 나 자신을 보듬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데 일장을 읽고 나서 느꼈어요. 나도 윈터링을 겪었었구나. 그때는 몰랐었는데 그때 몸서리치게 이 시기를 벗어나고 싶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 시기가 나한테 지금 굉장한 자양분이 되고 있구나를 새삼 깨닫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이거 하고 다음에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2부 발표인데요. 여기 책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8가지 삶의 태도. 나폴레옹 힐이라고 해서 성공 자기계발의 대가입니다. 선배이시기도 하시고요. 이분의 책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거든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엑기스만 담은 책이 있다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8가지 삶의 태도. 그래서 이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16,000명의 데이터, 20년의 연구, 100년의 검증을 통해서 도출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8가지 법칙이 있다. 그래서 그 8가지 법칙을 4가지로 핵심 키워드로 얘기하면 첫 번째, 명확한 목표, 두 번째, 정확한 사고, 세 번째, 실행하는 믿음, 네 번째, 놀라운 습관의 힘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 법칙을 따라가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왜? 내가 16,000명을 조사해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고 그 공통점을 내가 얘기했을 때 그걸 따라했던 사람들은 다 성공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에 명확한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연의 법칙은 인간은 저마다 자신에 맞는 상황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개인이 성공하려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계획을 짜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세우고
계획하고 행동하고 요 세 가지만 하면 누구나 그 바라는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정확한 사고를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남의 얘기나 정보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검증을 하지 않는데요. 그렇구나 이러고 마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그걸 아세요? 어떤 식으로 그걸 얻으셨는데 어떤 정보를 소스는 어딘데요? 출처는 어딘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사실과 거짓과 소문과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지 그거에 따라가면 내가 방황하게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하나 거짓의 경고음이 들어온대요. 내가 스스로 어떤 얘기를 듣거나 정보를 취하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 그걸 따라가 보래요. 거기는 본인한테 정확한 진실을 알려주는 방향 지시등이랑 같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시면서 실행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믿음을 기르는데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굉장히 놀라운 얘기가 마스터마인드 동명. 이게 뭐냐면 나랑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하고 만나래요. 그래서 동맹을 맺으라고 하고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의외로 자기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이래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걸 왜 해? 네가 뭐 한다고? 이거 너가 하면 굉장히 힘든 일이야. 고생하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사실은 먼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인간관계를 친척들의 연을 끊을 수도 있어야 된다고. 그런 말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요. 믿는 만큼 따라온다. 그래서 모든 시련에는 사항하는 보상의 씨앗이 있다는 오지.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이게 순리이기 때문에 이걸 믿으라고 하고 매일 기도하며 다짐하래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기도를 하면서 명확한 핵심 목표나 사소한 목표를 다짐하는 습관을 꼭 가지라고 얘기하고요. 자신의 마음은 누가 통제하냐? 내가 통제한다. 그래서 그 통제권은 남한테 주지 말라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자기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권능이래요. 그 권능을 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패는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열망을 불태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원치 않은 것에 신경 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암시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8가지 자기는 왕자가 있대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할까 봐 화장실이나 몰래 다른 조용한 공간에 가면 8명의 왕자들이 있대요. 그 왕자들한테 이야기를 건대요. 지혜의 왕자, 건강의 왕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명칭을 불러서 그렇게 대화를 나눈다고 하거든요. 스스로에게 말을 걸라고 합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데 즉 또 다른 나에게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 자기의 힘을 모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4장에서는 굉장히 14가지 쭉 보면 15가지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끈기와 결단력을 갖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자기 수양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 얘기하시면서 호감 가는 성품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놀라운 습관의 힘에서 좀 강조하시고 계신 게 있는데 놀라운 습관의 두 번째 이야기 읽어내겠어요. 습관은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준대. 보호해주는 습관이 있고 그다음에 외부의 모든 영향력에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수단과 방법도 제공한다. 그다음에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활용하는 습관도 생기게 해준다고 하고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게끔 해준 건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책에서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의 그릇은 번민이 적을수록 크대요. 그다음에 내 운명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연은 인간이 고난을 겪으면 더 강해지도록 설계했다는 거. 그리고 사람의 두뇌는 송신국이자 수신국이래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끊임없이 타인에게 방송되고 있다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상대는 눈치를 채고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돌려보낼 것이다고. 그래서 제가 읽은 거는 이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카네기 홀이 사람들한테 성공에 대해서 또 인생을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좀 알게 해주고 싶다고 이분한테 연구를 의뢰했고 이분은 착실하게 연구를 해서 16,000명의 데이터를 갖고 이런 책을 써주셨는데 제가 느낀 거는 지금 굉장히 많은 자기계발서가 나오는데 이분이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었었구나. 단지 내가 그걸 찾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